자, 어제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복습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부터 대충 이제 느낌 알겠죠?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점선면 이렇게 움직여봐라 문제가 나오고 있고, 어제 배운 거 간단히 말하면 평행이동이었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야. 먼저 이미지부터 아셔야 돼요.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 문제에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려가서 바로 갈게요. 오늘 이제 예를 아마 너가 중학생 때 글쎄요,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을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 좀 고난도 책을 풀어봤었더라면 가끔 이런 말을 쓰긴 해요. 자, 한번 가볼게. 자, 오늘의 내용은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니?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대칭 이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대칭. 혹시 대칭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대칭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쵸, 이거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때도 대칭이라는 말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간단히 말하면, 약간 쉽게 말하면 한번 써볼까요? 접는다. 접는 이동이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랑 마찬가지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혹시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아세요? 사실은 그 데칼코마니가 딱 대칭 이동을 쓰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잖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화지가 하나 있어요. 발을 접어. 보통 많이 드는 예시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림입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대칭이란 말은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주면요, 왼쪽에 뭐가 생깁니까? 사실 똑같진 않죠. 분위기 말하면. 그러니까 저거에 약간 뭐랄까 뒤집힌 모양. 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색깔만 바꿀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 해본 적 있죠. 미술시대에. 요런 원리야. 대칭. 너가 이제 요 원리란 말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생각? 자, 오른쪽에 요 4개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 생각이 든다는 거야. 퀘스천. 다시 대칭 이동은 뭔가에 접는 거잖아. 뭐가 생각이 될까? 자, 이거죠. 여기까지 필기하고 본게임 들어갑니다. 어디에보다는 어디로 뭐 할까? 접을까가 중요해. 어디로 접냐는 거지.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어떻게 접을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접을 거냐, 이 말 이해돼? 다시 방금 요 위에서는요, 기준되는 선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 가운데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이 접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이고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어디로 접냐에 따라 오른쪽에 보시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접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4개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마 내일 수업 보시면 요거 말고도 좀 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개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여기에 어디로 접는데요? 느낌 오시죠? X축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두 번째. 느낌 오시죠? 요 Y축. 그러니까 일단 어쩌면 가장 기본이잖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그나마 접는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어디예요? 축 두 개가 제일 눈에 보여서 이 두 개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가로 2개가 더 있거든. 잠깐 말할게요. 얘가 처음 들어보시면 좀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얘는 어디에 적겠대요? 원점이 뭔지 알죠? 어디에요? 보통 저희가 몇 콤마 몇 설명하죠? 네, 실제로 여기다가 잠시 후에 할 건데요. 요 점에 대해 적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너가 적는다는 생각을 어디에? 요 데칼코마니로 떠올리면요, 아마 좀 어색할 수 있잖아. 어떤 부분이. 점으로 적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너가 정확하게 수학적인 뜻을 이해할 거야. 적는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대칭 이동은 적는 거랑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소개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어떤 선? 하나 더 있네. 여기 요 선 보이세요? 미리 먼저 그려볼까요? 혹시 요 선 오른쪽에 그릴 수 있겠어? 요 선 되게 예쁜 선인 거 알죠? 사실 Y는 X라는 선이 뭐 정비례 같은 건데도 심지어 예쁘잖아. 그래서 요 선에 대해서 적겠다. 그럼 쌤, 이 선 말고 봐봐. 뭐 이런 선도 가능한가요? 다 가능해요. 근데 일단 요 네 가지는 공식화도 가능해서 네 가지 외우는 거고, 다시 말할게. 내일 오시면 이런 선에 대해서 적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한번 뭐 이미지부터 해서 또 하나씩 한번 같이 볼게요. 한 줄씩 볼게요. 대충 해겠어요? 네. 지금부터 X축 보시면 그리고 오늘 혹시 어제랑 달라진 거 하나 눈치챈 거 있나? 좀 달라진 게 있는? 그렇죠. 어제 우리 평행이동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지? 점으로 움직일 때랑 식으로 움직일 때가 어땠어요? 근데 대칭이동은 너무 감사하게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이미지부터 볼게요. 자, 근데 얘는 사실 이미지도 어렵지가 않아. 너가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친구?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너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점 하나 해보면 좋습니다. 도와줄래? 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자, 듣고 계세요? 집중해줘야 돼. 저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1,2라는 점을 가지고 한번 시켜볼까요? X축으로 대칭 이동해봐라. 라는 게 교재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혹시 뭘 것 같아요? 얘를 X축으로 접으시면. 그렇죠. 자, 우리가 접는다는 말은요, 수학적으로 대칭이란 말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히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요, 90도로 지나가야 되고요. 하나 더,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 이해돼요. 접었으니 봐봐. 접기 전과 후가 똑같다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X 값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뀐다? Y 값의 식이가 뭐만 바뀌어요? 그렇지. 숫자는 바뀌면 돼요. 안 돼?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식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다시 X축에 대해 대칭했더니 뭐가 바뀐다고? Y의 부호가 바뀐다는 말 이해돼요? 결론입니다. 자, X축 대칭 이동은요, 위에 써있네요. 점과 식 공통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Y의 부호를 바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이미지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두 문제 보여. 둘 다 해볼까? 위에 있는 게 점이고요. 밑에 있는 게 식이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자, 식은 혹시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제가 한번 시험 보여줄게요. 무슨 말인지. 혹시 위에 있는 점 한번 대칭을 해보시면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어요? 내가 든 예시구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적으세요. 지금 식은 어떻게 해요? 이거 어제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는 그대로 y 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똑같다는 거지. 같이 할게요. 그럼 양쪽에 정리하시면 y는 이렇게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총 얘기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갈까요? 그리고 뭔가 느낌 오지 않아?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그쵸? 약간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 둘은요. 자, 역시나 한번 이미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 적겠다. 그 말입니다. 맞춰보세요. 이번에도 1,2로 할게요. 얘를 한번 Y축으로 적는다고 치면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2 된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누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가 안 바뀌고 누가 바뀐다? x에 뭐가 바뀐다? 다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그러니까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대칭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길이 같은 건 일정하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있네요. x의 부호가 바뀐다. 같이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y축 대칭이면 x가 바뀌는 거예요. x축은 y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점 하나, 이번 식은 2차 함수. 오늘도 책 구성이 비슷해요. 점 나오고 직선 나오고 포물선 2차 함수 나오고 원 나옵니다. 이게 세 개를 쪼록이 할 수 있는지. 자, x의 부호가 바뀐다. 해봤어요? 바로 갈까? 그럼 자, 위에 있는 거, 자, 얘 y축으로 대칭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쵸,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차 함수. 자, 얘 어떻게 한다고? x 자리에 뭐 대입하자. 자,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봐봐, 이런 식으로. y는, 일단 있었네요. 세팅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얘 정리하시면 이렇게가 되고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얘랑 얘랑 y축이 다 대칭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미리 스포할게요. 어제 제가 유형 문제 풀 때 이 말 했잖아. 2차 함수랑 원은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칭 이동을 이런 식으로 식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점만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아시겠죠? 세 번째로 갈까요, 바로? 자,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가 약간 너가 사실 위에 두 개는 보통 다들 잘해요. 처음 해도. 근데 이제 원점 대칭부터 약간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봐봐. 원점 대칭은요. 일단은 이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일 오시면 원래 대칭이 논문에서 두 가지가 적혀요. 자, 위에 두 개는 x축과 y축은 점이에요, 뭐예요? 어떤 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선대칭이라고 불러요. 선대칭.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점대칭이라고. 그래서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 너가 데칼코마니를 떠올리는 순간 이게 좀 와닿지가 않게 돼요. 이걸 어떻게 적는 거지? 근데 자, 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예시 또 1,2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여기 아닌 거 하면 2,1 할까요? 2,1 할게요. 자, 얘를 가지고 여 점에 대해 대칭이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자, 대칭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접는다는 뜻이 원래 아니야. 자, 어떻게 하나요? 봐봐. 얘를요, 요렇게 여기 있는 점까지 선을 이으면 요만큼 길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대칭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더 이렇게 쭉 이어서 가면 여기에도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점대칭의 원리예요. 점대칭은 제가 저런 식으로 접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역시나 기본 베이스는 뭐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야 할까? 같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게 없게. 이거 정확하게 한 직선에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질문. 혹시 너가 그동안 배운 거 이용해서 이점 구할 방법이 없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 건데 너가 공식을 안 배웠지만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뭐 이용하면 되는 줄 아세요? 힌트. 요 길이가 똑같잖아. 요 자리가 얘네들의 뭐가 돼요? 실제로 여기가 중점에서 이 문제가 이번 대칭은 중점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제가 공식 소개드리기 전에 공식 만들어낸 과정 보여드릴게요. 요 점이 있을 거잖아. 편의상 A, B라고 볼까요? 뭐 하나 있을 거니까. 자, 오랜만에 중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 자, 식 어떻게 쓰면 될까? 2분의 뭐라고 쓰면 콤마 2분의
요게 지금 어디 대칭이다? 원점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는 0,0 요렇게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A값 얼마 나오세요? B값 얼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강조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재밌는 결론 한 가지 보여줄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정답이거든요. 사실 2,1의 원점 대칭은 뭐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하나 특징 하나 보이세요. 자, 요 x값 어떻게 됐어요? 부호 반대죠. 심지어 y값도 어떻게 해요? 그럼 느낌 와. 사실상 자 외울게요. 원점 대칭은 뭔지 알아요? 둘 다 반대 말이에요. 오른쪽에 쓰이네요. 원점 대칭은요, 기본적으로 x랑 y를 둘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얘는 한 마디로 보다 비슷한 말이에요. 써보려는 거. 얘는 어쩌면요, 위에서 배운 x축 대칭과 뭐 y축 대칭을 어떻게 한 거야? 동시에 하는 거야. 자, 실제로 상상해보면 봐봐. 이 점을요, 봐봐. 이 점을요, x축으로 접으면 여기 어디가로 갈까요? 얘를 다시 y축으로 접으면 저기로 갈까? 딱 정확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기억해도 괜찮아요. 다시 위에 둘 다 한 게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이번에는 점은 없네요.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점 주고, 선 주고, 홈선 주고, 원 주고, 대칭도 해봐라 그러면 역시나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 자체가 그냥 좀 솔직히 외우셔야 돼요. 영어 단어 그냥 외우는 것처럼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했어? 같이 해볼까? 자, 다시. 여기 있는 X 자리에 뭐 대입하자? 처음이니까 또 저도 귀찮아요. 색깔펜 한번 쓸게요. 그리고 Y 자리에도 뭐 대입하자? 네, 요거 이제 둘 다 하시면 돼요. 둘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정답 이렇게 끝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수학 경험상 답안지 이렇게 나와있을까? 다르게 나와있을까? 왠 줄 알죠?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혹시 이거랑 같은 말인데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한번 기대해볼까? 요거 같은 말인데 어떻게 쓰는지. 아, 요거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쵸, 요거. 그럼 오른쪽에 혹시 요것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는 게 건물이에요. 특히 원에서는 요럴 일이 좀 생기니까 이렇게 바꿔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아? 자, 마지막 네 번째까지 소개해드리고 교지로 갈게요. 오늘은 생각보다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어제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이랑 식이 다르지 않다는 게 꽤 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어디에 대칭하잖아요? 얘는 어쩌면 일단 점이에요, 선이에요? 얘도 선이죠. 근데 이제 아까 X축, Y축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또 그나마 예쁜 선, 요 선입니다. 나는 그럴까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제 오른쪽에 결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우기 전에 한번 따라가 볼게요. 또 역시나 그 예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래요? 자, 여기 어딘가에 제가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색깔도 맞출까요? 예쁘게. 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다고 쓸게요. 그리고 느낌 오시죠? 자, 이미지부터 봐볼까요? 그럼 혹시 요 1,2를 요 선 위에 접으면 대충 어디로 갈지 예상은 되세요? 예상은 될까요? 여기쯤 갈까요? 여기, 자, 요 좌표가 얼마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너가 어쩌면 이미 배운 거를 이용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힌트. 근데 여기 몇 도로 만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대칭에서는 저기가 90도 딱 정확하게 수직으로 지나갑니다. 하나 더, 요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어때요? 혹시 요 상태 우리 본 적 있지 않을까? 요 선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필기할게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 거는요, 아이디어가 뭐야? 수직 그 2등분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직 2등분선의 아이디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번 거는 다 하진 않을 건데 식만 한번 간단히 세워볼게요. 자, 역시나 여기 이 점을 A, B라고 한번 적을까요? 그럼 혹시 우리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두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지. 만들어 볼 수 있겠나? 말했잖아. 수직으로 식 하나, 2등분으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예요?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식만 세워볼게요. 1번식. 그러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곱하기, 자, 얘의 기울기 얼마죠? 그럼 요게 얼마나? 시간. 이렇게 시간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2등분으로 식을 세울 건데, 마찬가지로 2등분이란 말은 여기 있는 요 점이 무슨 점입니까? 얘네들의 중점인 거니까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식을 세울 거예요. 요 중점 한번 빠르게 구해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맞아요. 요 중점을 얘가 지나나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식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써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1이 2분의 b 플러스 2다. 이렇게 식 두 개 나오는 거 맞아요. 해서 연립하시면 된다는 거지. 더 풀진 않을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 시간 없으니까 이거를 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a, b가 얼마가 나오냐면 해보시면 2,1이 나와요. 2,1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볼게요. 보세요. 우리 처음에 원래 점이 몇 콤마 몇이었죠? 1,2였잖아.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약간 특징 하나 보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공식화합니다. 되게 예쁘죠? 외우기 편해요. 그냥 어떻게 하자고? X랑 Y를 내자. 자리를 바꿔버리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역시나 점 하나, 시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 설명 끝입니다. 오늘도 농담은 아니었고요. 사실 그래서 원래 오늘 좀 일찍 왔으면 어제 못 당했던 오답, 그 질문 좀 받을까 했는데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와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다음 주부터 저기 친구 계약 전까지 저번에 약속한 대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계약 전까지는 저희 월 화목토에 1시간만 일찍 올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셔갖고 이제 그러니까 빠지고 보충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볼까요? 이제 1단원 끝났으니까 이해했지? 제가 계속 오시면 1단원 붙일 빨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까먹지 않는 준비 지금부터. 자, 이게 요점을 요걸로 움직이래요. 몇 분만 못 나온다. 너무 쉬워요. 바꾸면 돼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야. Y 자리에 뭐를 대입하자고? X 자리에 뭐 대입하자고요? 요게 처음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부호 같은 거 건드리면 그냥 정확하게 X랑 Y만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물론 얘 좀 예쁘게 정리까지 하면 좋겠죠. 보통 답안지에 이렇게 정리까지 한 걸 쓴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까지 해볼 수 있겠어요? 위에 요 네 가지 잠깐 확인할 시간은 20초만 드리고 교재 가볼게요.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이미지는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적는 거야. 적는 거고, 그 이미지를 잘 보면 전략이 보인다는 거지. 총 네 가지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리고 지금 여담인데, 나중에 너가 다른 좀 더 어려운 책을 풀게 되면 가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설계 안 할 거야. 뭐냐면 요 선도 혹시 뭔지 알겠어요? 요 선. 얘는 일단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얘는 이거랑 어때요? 좀 정반대로 되어 있는 이 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 적는 것도 제가 어릴 때는 5개를 묶어서 배웠거든요. 어느 순간에 얘는 또 이제 딱 그 어제 말한 그런 근계수 같은 포지션이에요. 이제 또 빠졌는데 또 이런 책에서는 뭐 갖고 소개가 되는 그런 정도라서 근데 일단 제가 확인하기로 이 책은 없어요. 나중에 좀 어려운 책 뭐 보고라든가 풀 때 나오면 그때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아니 혹시 그냥 아니면 담백하게 제가 혹시 밑에 눈깔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결론만 알려줄까? 어떻게 하는지만. 그러니까 사실 하는지는 그냥 이런 비슷한 느낌이긴 해. 얘는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만 알려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점을 줬을 때 점과 시 동일해요. 요걸로 대칭하라 그러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힌트, 요거 보면요. 위에서 배운 2개를 섞은 겁니다. 뭐랑 섞은 겁니다. 그 2개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개를 섞어버리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만 할게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교재가 어때요? 자, 이제 오늘도 근데 오늘은 더 심해. 오늘은 진짜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66쪽 가볼게요. 자, 66쪽에 여기부터가 대칭이 똑같은데, 오케이. 왼쪽에 있는 1, 2, 3, 4번. 자, 왼쪽에 있는 1, 2, 3, 4번 다 풀어볼게요. 자, 66쪽입니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점이랑 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칭 이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긴 해.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도와주면 한번. 자, 첫 번째, 자, X축 대칭은요, 정답 뭐 나옵니다? 저 외울게요. Y에 뭐가 바뀐다는 거지. 두 번째, 자, Y축 대칭은 외울게요. X에 뭐가 바뀐다. 세 번째, 원점 대칭은 얘는 둘 다 바뀝니다. 네 번째, Y는 대칭은 얘는 X, Y의 자리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농담 아니라 오늘 좀 심한 게 밑에 5번, 6번, 7번 똑같죠? 점하게 주고 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부터는 하나씩 물어봐요. 9번 위에 보시면 뭐 대칭 알아요? 그럼 얘는 4개는 다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장에 13번 위에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야. 자, 17번 위에 먼저 하면 되고 그리고 21번 위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파란데 1초만 딱딱딱딱딱 쫙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오른쪽이 25번.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유형 문제 보시면 알 건데 이제 결국은 평행 이동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다 문제가? 막 여러 개를 시켜요. 막 이동했다가 움직였다가 평행 이동했다가 대칭했다가 막 움직인 거 시킨다는 거야. 자, 얘 한번 풀어봤어? 자, 이번 문제는 자, 약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할게요. 자, X축에 먼저 대칭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원점에 대해 대칭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여기 X축에 적으시면 뭐 나오죠? 자, 여기서 원점으로 적으래요. 그럼 뭐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한번 더 해볼까? 밑에 있는 31번 문제. 또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점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어제 더 쉬워. 식은 똑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자, Y축에 대해 대칭을 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도와주고. 자, 얘 Y축 대칭 뭐나? X고 바꾸시면 그 다음에 이제 Y는 X 대칭이 뭐 나온다고? 이 경우에는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다음 장. 자, 다음 장 역시나 도형이라는 제목인데 식에 관한 이동입니다. 또 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재미로 좀 하나씩 해볼까? 하나씩 건너뛰면서 37번 그냥 하나씩 건너뛰면서 합시다. 재밌게.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이제 구성이 그냥 시간 하나 주고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면 돼요. 해봤어? 자, 갑니다. 자, X축 대칭은요 어떻게 한다고? Y 자리에 뭐 대입한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식 물론 정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41번 문제. 자, 41번 문제 두 번째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해봤어? 자, 이번에는 y축은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얘는 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뒤에 거는 부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45번. 45번. 이번에는 원점 대칭입니다. 해봤어요? 자, 원점 대칭은 자, 어떻게 한다? 누구? 둘 다. 자, 이렇게.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는데 역시나 여기 정답 끊이면 안 돼요. 자, 요거 예쁘게 바꾸시면 같은 말이 뭐라고? 자, 어쩌면 부호만 바꾼 겁니다. 자, 얘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반지름은 역시나 항상 해봐. 대칭 이동하면 모양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지름 안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든 대칭이든 우리가 막 그걸 찌그러지는 게 아니잖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장에 46번 문제. 46번 문제.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계속 느낌 오잖아. 오늘도 어제랑 다를 게 없어, 사실은. 이동을 시키면 하면 된다는 거죠. 얘는 뭐 더 쉽죠, 오히려. 자, 어떻게 한다? 자, y는 x의 대칭 이동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y, x 이렇게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답안지 보니까 얘는 그냥 더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반형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나왔네. 49번.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문제. 이동을 두 번 시킵니다. 49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번갈아 가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선 한 번, 포물선 한 번, 원 한 번. 직선 한 번, 포물선 한 번, 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 위에 써 있는 대로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하시고 한 번 더 원점에 대해서 움직여가라. 해봤어요? 할까요? 그럼 자, 이 X축 대칭이니까 Y의 보호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가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점의 대칭이니까 둘 다 바꾸겠습니다. 둘 다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시면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53번 문제. 문제 뭐까지 같이 나와? 이번 문제가 이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같이 하는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긴 해. 솔직히 말하면 같이 시키면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같이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약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했어? 자, 읽어본 첫 번째 문장. 자, 요 평행이동 어제 배운 거 복습. 자, 요거 간접적이잖아. 도와줘. 요거 점이에요, 식이에요? 요거 점이죠. 그러면 해석할 때 자, x축으로 얼마?
그냥 1이에요. 점입니다. 자, y축을 얼마? 자, 점일 때는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먼저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자, 괄호 안에 지금 보시면 이번 문제는 아니 색깔이 안 바뀌냐? 자, 이번 문제는 x축이죠. 이렇게 대신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평행 이동 먼저 하고 대칭 이동 하는 거랑 대칭하고 평행은 다른 거예요. 필기 문제.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마치 1학기 때 갑자기 순열이 떠오르네요.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걸 바뀌면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할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x축으로 1만큼인데 얘는 또 식이잖아. 알죠? 식을 또 움직일 때는 반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x 자리에 x 빼기 1 반대로. 한 번 더. 자, y 자리에다가 뭐 대입할까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맞습니다. y 플러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리할까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x 빼기 1 마이너스 y 빼기 15는 0되고 그러면 x 빼기 5y 빼기 16은 0이다. 이 식이에요. 자, 이 식에서 끝난 거 아니죠? 자, x축의 대칭까지 해야 돼요. 자, 얘 어떻게 하냐? y 자리에 9를 바꿔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귀찮아.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까지 하시면 혹시 정답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좀 연습했어요. 자, 그럼 다음 장.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거야. 내일 오시면 뒤에 조금 남은 유형이라, 그리고 다음 장은 내일 할 거예요. 70쪽이랑 71쪽은 내일 조금 더 얘기하고 7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보시면 어제랑 마찬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재밌는 거 많네요. 4번 문제. 일단은 시간 되는 데까지 문제를 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배운 거를 또 물어봐요. 앞에서 배운 것들. 그럼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정답은 혹시 얼마 나왔어요? 2루틴 나왔어요? 이런 문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동으로 끝내지 않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얘는 지금 4, 마이너스를 먼저 씻기는 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끊고 보면 자, 얘 몇 콤마 몇 나와? 그리고 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라. 이 점, 그럼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죠, 원점.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쓰는 거 알죠? 이어지는 거. 여기랑 이제 누구나 요 친구랑 거리 구하세요 문제니까 D라고 쓸게요. 루트 2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가 4, 5 대입하면 4 나오는 거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랄까? 또 해볼까요? 6번 문제. 오른쪽 가운데. 그래서 이동은 뭐 이렇게 오래 끌 게 없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끌 게 없어. 그냥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동보다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동을 해도 못 풀어보죠. 그게 돼야지 이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답 혹시 뭐 나왔어요? 자, 엄청 편하네요. 자, 볼게요. 자, 이 식을 먼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까지 끊고, 자, 얘 외우셨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요 직선이 지금 요거 맞나요? 얘랑 뭐가 돼요? 평행하다는 말은 뭐 주겠다는 거? 기울기 얼마? 그럼 요 기울기 받아오시고 얘랑 요거 가지고 식 만드세요. 그런 문제거든요. 공식 하나 설명 이렇고 바로 쓰겠습니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이런 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또 해볼까요? 다음 장에 11번 문제. 좀 건너뛰면서 할게요. 건너뛰면서. 그리고 어제 말했던 팁 꼭 떠올려봐. 2차 함수랑 원 풀 때는요, 특정 점을 보통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점만 보통 움직일 때가 많아요. 센스.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숙제 줄일 겸 안 푼 거는 내일까지 이제 좀 풀어오실 거예요. 다 했어? 근데 정답 몇 번 나와? 2번 나오시죠?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꼭지점이 뭐다? 요 직선 위에 있더라. 그 말은 요거 대입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시 이 식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식에서 맞아요. 이 식에서 그냥 꼭지점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요렇게 할 줄 아시죠? K 가지고. 얘 꼭지점 지금 꺼내 보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3 맞아요. 얘만 움직일게요. 얘를 자 도와줘. 얘를 X축으로 대칭하시면 요 새로운 꼭지점은 몇 코마 몇 나올까요? X축입니다. 마이너스 K 코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게 새로운 거고 얘가 요거 위에 있다는 말이니까 대입하세요 그 말이잖아.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문제가 돼요. 얘 풀어보시면 양수 K잖아. 다 고를 수가 있다. 그런 문제. 또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13번. 얘는 뭐 뭔가 이런 문제인데 마찬가지 센스를 쓰면 굉장히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식을 움직이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점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점으로만 되면 점을 움직이면 돼요. 물론 이제 식을 움직여야 되는 경우면 식을 움직이면 돼요. 둘 다. 그 판단도 너의 실력이니까 판단을 해봐. 그쵸. 자, 이번 문제 요거 상황 이해했어요? 요 원이랑 지금 요 원이 어떤 상태예요? X축이 대칭이다 이 말 이해했어? 다시 요게 X축이라고 쓰면요 지금 원이 여기 있으면 파란 색깔이 약간 대충 요런 느낌으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센스 있게 딱 누구만 움직이잖아? 원의 중심만 한번 볼게요. 자, 빨간 색깔 중심 2, 마이너스 A죠. 파란 색깔 중심 마이너스 B, 마3인데 얘네들도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에 대칭 관계라는 얘기니까 하나를 자꾸 움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가지고 한번 X축으로 접어보시면 뭐 나와요? 요 2, A가 얘랑 뭐가? 요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지. 그럼 B값 먼저 할까? B값 마이너스 2, A값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시키는 거 하시면 정답 얼마 나오세요? 3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자, 여기 오늘은 74초까지 할 거예요. 자, 아까 나왔던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예를 들어 20번 문제. 같이 물으면 같이 하면 돼요. 끊어 읽기 잘해. 끊어 읽고 시키는 거 하고, 끊어 읽고 시키는 거 하고, 또 마지막에 시키는 거 하고. 이번 1단원은 이제 정말 거의 끝나거든요. 내일 끝나요. 그럼 돌이켜보면 1단원은요, 뭔가 좀 외울 게 있어 하세요. 거리 구하는 공식, 수직일 조건,
원에 다 외울 건데 외우기만 하면 또 사실 쉽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또 정답 얼마 났어요? 그러니까 4번 나왔어요. 자,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자, 요거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2, y축으로 4만큼 움직였더니 꼭지점이 또 그 문제인데 위에 있더라. 얘는 지금 역시나 물어보는 게 꼭지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다 움직이지 마. 걔만 가져가는 거야. 나와, 튀어나와. 자, 꼭지점 튀어나오세요. 자, 요거 맞죠? 얘만 갈게요. 출발. 도와주세요. 자, 얘를 먼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요. 어떻게 돼요? A,4가 되겠네. 다시 얘를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이시면 돼요. 뭐라고 쓸까? 그렇죠. 이게 점이니까 그대로 더하시는 거죠. 그 다음 얘가 꼭지점. 자, 얘가 얘입니다. 얘가 지금 얘예요. 얘가 여기 위에 있다. 뭐 하는 얘기라고? 수학에서 지난다, 위에 있다는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대입하시게 되면 암살할게요. 이렇게 나오시면서 A 값이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 할 수 있겠어? 시간 조금 남으니까 앞으로 가봐.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72쪽. 자, 72쪽에 예를 들어 3번 문장을 해볼까? 한 바퀴 더 돌게요. 왜? 아니, 좀, 1시간 남아요. 오히려 저도 제가 수업을 해도 그렇고 어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구분할 것도 없어. 같이 가면 돼. 정의되는 시기. 네 가지긴 한데 네 가지도 들어보시면 막 외우기가 어렵지도 않아.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점 3개를 가지고 오랜만에 삼각형 넓이 구하기.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했어? 정답 혹시 얼마나 나? 5번 나오세요. 또 가볼게요. 지겹죠? 자, X축 대칭.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1콤마 마상되고요. Y축 대칭. 얘는 1,3배시고요. 자, 원점 대칭. 얘는 1콤마 마상 나왔어요. 자, 이거 3개 가지고 A, B, C라고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고 해라. 혹시 뭘로 풀었어? 그 신발도 쓴 거예요.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얘는 그려보시면 좀 예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기본 대칭은 접는 거잖아. 이게 접는 거라서 막상 그려보시면 좀 예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랑 예쁘게 나와서 그렇죠. 거기가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그런 센스 있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신발은 써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빨라야 돼요. 이건 그냥 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려보시면 된다는 거지. 또 해볼까요? 그러면 9번 문제. 73쪽에 이제 9번. 그러니까 보시면 문제 스타일이 좀 눈에 익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앞에 나왔던 거에 또 나와. 재탕하는 건데 앞이랑 달라진 거는 이동을 시켜. 이동을 그냥 안 나오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것도 해줘.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번 숙제를 좀 열심히 하시면 복습이 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점이라던가 선이라던가 원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치 관계 문제인데 조금 오래 걸리네. 자, 저희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말을 이제 위치 관계 묻는 거잖아요. DR 이용하면 되는데. 힌트네. 정답 몇 개 나왔어요? 2개. 가볼게요. 이 직선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까지 끊고, 그럼 자, 얘는 X다리에 부호 바꾸는 거잖아. 여기 쓸게요.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요 친구의 교점이 몇 개냐, 그 말인즉슨 위치 관계 확인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DR, D와 R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D부터 구할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가 중심 0,1이죠.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암산하면 마이너스 하나요? 자, 그리고 요거 계산까지 할게요. 여기는 D 구하는 중입니다. 여기 계산하시면 5분의 5니까 D가 1 나오죠. 자, 얘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이 루트 5잖아. 루트 5. R입니다.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얘는 교점이 두 개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에 16번 문제 16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키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답은 혹시 몇 콤마 몇 나오세요? 몇 콤마?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여기까지 끊고 이 대칭 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x랑 y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 암산할게요. 그러면 이동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3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이니까 x의 부호 바꿀게요. 그럼 여기 쓸게요. 2원입니다. 요 원과 누가 y축이 만나는 점이잖아. 자, y축과 만나는 점 저희 어떻게 구해요? x값이 0이 되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x에 0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y제곱이 3이 나오면서 y값이 2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개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해돼요? 그러면 다른 책 한번 가볼래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 책에서는 맛있는 걸 지금 다 먹은 거라서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없어. 그냥 다 이제는 뭐 맛이 없어요. 그럼 다른 책이 이제 오늘 숙제는 아마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맛있는 거 한두 개 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페이지는 여기가 이제 65쪽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 이동이랑 이제 다 이렇게 나올 건데 맛있는 게 좀 없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 60 이것도 맞아 67쪽에 437번 그러니까 B 플러스가 그나마 이 책에서는 맛있는 건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얘도 한번 시키는 거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B 플러스 위주로 한두 개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항상 말하지만 이 책의 B 플러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쫄지 말고 똑같이 하면 돼요. 했더니 앞에서 배운 적 있네요.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한다. 맨 밑에 다른 거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둘 다 접하는 상황에서는 중심이 몇 사분면 위에 있냐가 꽤나 중요하잖아. 좀 좋아지네요, 친구? 대신에 이거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풀어봐. 자, 먼저 일단 이거 좀 참을 수가 없네요. 식 바꿀게요. 암산할게 9랑 4니까 13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식인데 이제 얘를 x축으로 뭐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더니 이 원이 뭐다? 이 새로운 원이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더라. 그리고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너가 이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또 중심만 알면 돼요. 중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심만 꺼내줄게요. 얘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있잖아. 얘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파란 색깔 보시면 돼요. X축으로 A만큼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Y축으로 B만큼이 이렇게 쓸까? 요게 어쩌면 새로운 중심인데 요게 이제 접하더라. 그럼 너 상황 알지? 둘 다 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 여기 있는 X랑 Y랑 심지어 누구까지? 요 세 개가 전부 다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는 말 이해돼요? 근데 어쩌면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말 이해돼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풀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A부터 볼까? 요거 된다는 말은 A 값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 있어요? 그렇죠. A 값 후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더. 요거 두 개 보시면 B값 후보 뭐 있어요? 자, 선택의 순간 요게 돼야 되거든.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쳤을 때 일사분면이 나와야 돼요. A가 얼마가 돼요? B가? 그러니까 사실 알아보가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은 어쩌면 다시 말할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동은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이 문제 같아요. 사실 보통 여기 이동 파트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동한 후가 문제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한 개만 더 풀까요? 쭉 넘어가서 70쪽에 462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 시간이 남는 것도 있고 혹은 제가 그냥 항상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복습까지는 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자, 이번에 2차 함수 주고요. 또 이동시킵니다. 이동하고 이동했더니 그 다음이 사실은 문제예요. 이동했더니 뭐다 그러면 그 뭐를 할 수 있냐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그걸 못하면 틀리는 거고요. 그걸 할 줄 알면 잘 푸는 거예요. 오히려 쉬워야 돼요. 오히려 쉬워요. 그걸 또 배우고 나면 돼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게 되게 심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새로운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막상 해보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옛날에 배운 게 또 나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고1 때라던가 멀리 가면 중학교 내용들. 몰라요 이러면 이제 스탑을 해야 돼. 모르면 어떡하지? 알아야 돼. 요거는 뭐 힌트를 드리자면 1학기 내용이죠. X축과 조점에서 만난다. 위치관계. 2차 함수 위치관계 문제예요. 나왔어? 정수 A의 최소값이 얼마 나왔어? 2번 맞습니다. 잘했네. 자, 역시 이번에도 근데 문제가 그냥 안 나와. 이런 걸 막 시켜요. 대칭하고. 자,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니까 요 자리에 대입한 거 아무 상 할게요. 이렇게 싹 바뀌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배운 내용입니다. 평행이동. 이렇게 움직였다. 자, 해석하시면 x축으로 얼마? 그렇죠. y축으로 얘는 점이야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동합시다. 여기다 쓸게요. y는 암산이 안 돼요. 암산 못하겠다. 이거죠. 자, 얘 정리 물론 해야 되고요. 정리를 해보실 거야. 그 다음에 옮기면 얘가 누구랑? 자, y, 자, x축과 어떻게 만난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나왔잖아. 도와줄래? 자, x축, 얘가 식으로 하면 뭐예요? 어차피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서 y 자리에 연대입하시면 여기 생긴 식, 요거 무슨 식이죠? 요거 x에 관한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 문제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두 개예요. 그 말은 뭐 쓰라는 거예요? 판별식. 이 0보다 어때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 문제. 이번에 말했지만 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 판별식 가능해요. 사실 뭐 원에서는 D, R을 더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베풀었어요. 먹을만해? 나머지 애들은 이 정도가 아니야. 다른 책과 똑같은 게 이 정도가 좀 그나마 어려운 문제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내일까지는 숙제가 있어요. 카톡 잘 확인하시고
많지는 않지만 복습을 꼭 하고